네, 자유예창 시청자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방송의 내용으로 하고 싶은 거는요, 부정선거 중에서 이제 부정선거의 범주를 이제 나눠봤을 때 가짜 투표용지를 가짜를 만드는 과정이 있고요. 가짜 투표용지, 가짜 투표함 이제 만들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바꿔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바꿔치는 과정. 그리고 이제 개표장에서의 이제 혹시 부정이라고 하면 집계 조작이 있어요. 개표 결과를 이제 전자개표기 같은 거 의심 많이 하는 것은 뭐예요? 전자개표기 투표지 분류기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A 후보에게 갈 것을 B 후보에게 가게 한다거나 아니면 그 결과를 수치를 디지털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서 숫자를 바꿔놓아서 조작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들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그래요. 부정선거가 반드시 있었다. 왜? 내가 사용한 투표용지가 개표장에 안 나왔다는 것은 분명히 내가 사용했던 진짜 투표용지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뭔가 누군가가 가짜 용지를 개표장에 보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방법으로 그 바꿔치기를 했을 것이냐. 요 내용을 우리가 이제 한번 추리를 해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추리. 자, 먼저 보여드릴 것은 이제 가짜 투표함입니다. 자, 가짜 투표함. 요게 이제 우리가 좀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제가 설명을 하면 이게 무슨 가짜 투표함이 무슨 말이야 하고 이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게 가짜 투표함이에요. 요게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관내 사전 투표함 받침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위에는 관내 사전 투표함 받침대에는 특수 봉인지를 부착하지 않습니다 라는 빨간색 글씨로 또 안내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딱 보는 순간 이 통은 뭐다? 이 통은 관내 사전 투표함이라는 게 있는데 그 관내 사전 투표함을 받치는 받침대, 또 다른 말로는 거치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특징은 뭐냐? 요 부분에는 원래 이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정상적인 투표함이라면 경첩이 있어야 돼요. 경첩을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진짜예요. 진짜 투표함은 요거예요. 요게 확대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네. 보여드릴게요. 조금 키워서. 그렇죠. 보이죠? 네. 요게 필요한 거예요. 요게 경첩입니다. 경첩. 그래서 요 사이에 이제 핀을 꽂아 넣는 거예요. 핀을 꽂아 넣게 되면 위에 뚜껑과 이 밑에 받침대 사이에 핀으로 고정을 딱 시켜놓고 나중에 열 때는 여기서 이제 그 핀을, 플라스틱 핀이에요. 플라스틱 핀을 끊어내는 거예요. 그럼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 투표함은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열기가 아주 수월하게 돼 있어요. 열기가. 왜? 잠금 장치를 했다가 열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여기서 니퍼 아시죠? 니퍼. 니빠. 그거 가지고 플라스틱만 한번 끊으면 함이 열려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핀을 꽂아놓고 어떤 방식으로 쓰나? 비닐로 된 봉인지를 덮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봉인지를 떼면 안 된다. 근데 봉인지만 뗐다 하면 그 플라스틱 핀만 끊어내면 함을 열 수가 있어요. 그 특징은 뭐냐? 함을 열기 쉽게 만들어 놨다. 투표함을 웬만하면 열기가 좀 힘들어야 되는데 너무 열기 쉽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전 같으면은 그 열쇠와 자물쇠가 있어가지고 그 자물쇠를 열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플라스틱 하나 살짝 끼워 넣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플라스틱을 끊어서 함을 열게 되어 있다. 이거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주제로 가는 것은 자, 부정선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자, 슬라이드 자, 이렇게 가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 부정선거의 그 세 가지 범주. 부정선거라는 것을 이제 단계별로, 실행 단계별로 봤을 때 이제 구분을 좀 해봤습니다. 구분을.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단계를 좀 나눠보면 되지 않을까. 첫째는 가짜를 만들어요. 가짜 투표용지를 만드는 과정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가짜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바꿔치기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바꿔치기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바꿔치기가 혹시 부족하거나 또 내지는 수량을 잘 못 맞췄을 경우에는 뭐 해야 된다? 이때 마지막에 개표장에서 개표 조작이 있을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들이 이제 야 부정선거가 있기는 한 거야 하시는 분도 있지만 만약에 부정선거가 있다고 하면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한다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어떤 방식으로 그 부정한 짓이 저질러졌을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야 부정선거를 막을 수가 있거든요. 자, 내년 이제 4월 15일 날 총선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총선,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를 총선이라고 그러죠. 그 총선에서 부정선거를 막으려고 하면 이제 뭘 해야 되냐? 예, 뭔가를 하긴 해야 돼요. 그러려면 알아야죠. 부정선거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예, 부정선거의 그 하나하나의 우리가 그 과정을 다 알지는 못해도 가급적 추론을 많이 해내면, 추리를 많이 해낸다면, 이제 그 하나하나를 우리가 감시한다고 하면 부정선거를 막을 수가 있죠. 어느 정도는. 하나하나 어떻게 해요? 지금은 다는 못해도 100% 다 추리해내지 못해도 이제 가급적 그래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던 저 같은 사람이 이제 한번 추론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의심스러운 그것을 못하게 하면 부정선거 의혹이 많이 줄어들잖아요. 부정선거는 이렇게 할 것이다. 그 부분을 못하게 하면 이제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부정선거의 의혹을 줄이자 이거예요. 네, 의혹을 줄여보자. 자, 그럼 부정선거는 어떤 방식으로? 가짜 투표용지를 만드는 과정이 있을 것이고, 자, 가짜 투표용지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투표관리관의 도장을 인쇄하는 부분, 그리고 프린터기로 사전 투표용지를 출력할 수 있게 한 거. 야, 이거 가짜 투표용지 얼마든지 만들 수 있겠구나. 네. 공정하게 한다고 하는데 그 공정하게 안 한다고 하면 가짜 투표용지 얼마든지 만들 수 있구나. 그거 만드는 거 어떻게 해요? 못 말려요, 정말. 네. 우리 일반 국민들이 가짜 투표용지 만드는 건 못 말려요. 아니, 만들겠다는 거 어떻게 못 말리겠어요? 뭐 거기 가짜를 만드는 것을 급습해서 뭐 적발을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가짜 투표용지를 만드는 것까지 우리가 못 말려요, 국민들이. 그러면 이제 가짜 투표 만든 것을 언젠가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개표장에 가기 전에 바꿔야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사전 투표용지는 이제 투표 끝나고 난 다음에 4, 5일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거 바꿔치기에 대한 부정선거법으로서는 좀 여유가 있죠. 넉넉해요, 진짜. 4, 5일 동안 뭐 카메라가 없는 곳이라든가 아니면 누군가 그를 감시하지 않는 그 빈 시간에 뭐 야심한 시간에 얼마든지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사전 투표함 4, 5일 동안 보관되는 것도 감시해야 되겠죠. 그런데 본 투표는 어떻게 해요? 당일날 투표 끝나고 6시에 땡 하고 투표 끝나면 바로 개표장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 본 투표함이라는 것은 선거인들이 투표를 끝내고 투표함을 봉인을 하고 개표장으로 가는 그 과정. 그 과정 빼고는 이제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부정한 짓을 바꿔치기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과연 그러면 그렇게 바꿔치기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데 어디서 어떤 짓을 할 것이냐? 전혀 그럴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일단 바꿔친다고 한다면 어떤 방법을 동원할 것인가? 우리는 오늘 그걸 연구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개표장에서 이제 개봉을 하고 그걸 추려서 그 전자개표기라는 투표지 분류기라는 곳에 돌려서 이제 개수기에 넣어서 숫자를 세 가지고 이제 직계표에 적어 넣어요. 그러면 이제 직계표에 적어 넣을 때 이거 개표 참관인들이 자세히 보지 않으면 뭐 숫자를 달리 적어 놓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렇게 개표 조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뭐 오기, 잘못 적어 놓는다든가 일부러 잘못 적어 놓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확인하면 되는 것이고, 자, 오늘은 이제 바꿔치기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바꿔치기를 어디서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바꿔치기가 가능한 거냐라는 얘기에 있어서 제가 바꿔치기가
가능할 수도 있고 그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오늘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부정선거 3가지 범주, 가짜 용지를 만들고 바꿔치기를 하고 나중에 개표장에서 집계 조작하는 요 구분을 해봤을 때에 오늘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다뤄보고 싶은 내용은 바꿔치기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준비는 어떻게 되어 있나, 요걸 한번 우리가 이제 같이 논의하고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자는 거예요. 자, 부정선거라는 거는요, 진짜하고 가짜를 반드시 바꿔야만 해요. 가짜 투표함이 아까 보여드렸지만, 뭔가 진짜 투표용지, 가짜 투표용지, 진짜 투표용지라는 건 뭐예요? 우리 선거인들이 직접 사용한, 기표를 해서 투표함에 넣은 그 용지, 국민의 그 선택이 기표되어 있는 용지가 진짜 용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용지가 개표장에 나와야 되는데 그 용지가 개표장에 안 나오게 되어 있는 게 이제 부정선거예요. 부정선거의 정의죠, 일종의. 자, 근데 우리 이제 대한민국 선거는요, 요게 이제 선거를 방식을 조금 내용을 들여다보면 디지털 방식과 아날로그 방식이 혼재되어 있다, 섞여 있어요. 네. 자, 요걸 좀 보여드려요. 부정선거와 이제 진짜와 가짜를 바꿔야만 되는 것인데, 대한민국 선거는 이제 이 디지털 선거, 아날로그 디지털 방식, 아날로그 방식이 혼재되어 있다. 이 말을 좀 우리가 좀 와 닿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말이 와 닿더라고요. 이제 우리 과학기술의 발달로, 이제 컴퓨터가 이제 이게 발달하면서 이제 선거의 방식도요, 예전에 우리가 종이 투표용지를 이용해서 투표를 하던 그 방식에서 이제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모바일 스마트폰 화면상에서 투표용지를 대신해서 화면을 터치해서 후보자를 선택하는, 근데 이런 선거를 했어요. 어디서 했어요? 모바일 투표를 자유한국당 당대표를 선출하는, 그 황교안을 당대표로 선출할 때 그 모바일 투표라는 걸 했어요. 그 모바일 투표가 뭐예요? 전자투표입니다. 전자투표는 뭐예요? 그것은 달리 표현하면 디지털 방식의 선거예요. 디지털 방식. 자, 디지털 방식과 아날로그 방식. 그 다음에 종이에다가 기표를 해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해서 그 종이에 숫자를 세어내는 거. 사람이 일일이 숫자를 세는 것을 아날로그 방식이에요. 현재 우리 대한민국 선거는요, 이제 대통령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그러니까 2017년도 5구 보궐대선, 그 다음에 2018년도 6.13 지방선거, 이거 다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자, 사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전투표는 투표 방식은 아날로그인데 개표할 때 이제 디지털을 가미를 한 거예요. 전자개표기라는 거. 그래서 아마도 이제 앞으로 이제 부정선거를 하려고 하는 그 부정선거범들 입장에서는 이제 전자투표, 전자개표를 하기를 원할 거예요. 만약에 이제 선거를 전자투표하고 전자개표로만 실시하면 이제 바꿔치기라는 그런 건 의미가 없어져요. 디지털 조작만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그러면 부정선거를 막으려고 할 때 요 아날로그 방식이 있을 때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서 잡아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종이 투표용지에는 어차피 진짜와 가짜를 바꿔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 선거는요, 종이 투표를 사용하는 아날로그 방식, 그리고 개표할 때 전자개표기, 요것은 디지털 방식, 이렇게 섞여 있는데, 현재는 가짜 투표용지를 바꿔야만 되는 그 아날로그 방식이 아직 남아있다. 거기서 우리는 뭔가 부정선거를 잡아야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자, 디지털 선거는 왜 부정선거 온상이 될 수 있나?
이걸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사실 오늘 이 디지털 선거, 뭐 아날로그 선거 이런 얘기를 꺼냈을 때 이게 사실은 흔히 쓰는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요. 예. 현재로서는 이 디지털 선거니 아날로그 선거니 이런 말을 쓰지를 않아요. 그렇죠? 그냥 선거라고 그러지 무슨 디지털 선거고 아날로그 선거 이렇게 구분 안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부정 선거냐 아니냐를 논하고 싶을 때 논해야 될 때는 이게 이제 반드시 필요한 얘기 같아요. 왜냐? 그 방식에 따라서 부정의 방식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이 좀 낯설지만 이제는 디지털 선거는 뭐고 아날로그 선거는 뭐냐? 우리가 종이 투표용지를 사용할 때가 아날로그 선거, 그리고 이제 전자투표, 전자개표로 가면 이제 디지털 선거. 그래서 부정 선거도요. 이게 아날로그 방식일 때 하고 디지털 방식일 때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우리 국민들이 아직까지 디지털 선거에서의 부정이 뭐냐? 이게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부정 선거범들이 너무 좋아요. 룰루랄라. 네, 전혀 모르니까. 개념이 없으니까 디지털 선거 방식에서 부정을 저질러도 국민들은 뭐예요? 부정이 저질렀는지 몰라요. 네. 그리고 또 그거를 알아내려면 너무 험난해. 전혀 몰라요. 왜? 이 디지털 선거는요, 왜 부정선거 온상이 되냐면 일반 국민들이 감시, 검증, 감사, 뭐 같은 말이에요. 이걸 뭐 다른 내용이 아니라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거예요. 감시나 검증이나 감사하는 그런 기회가 우리 일반 국민들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자투표를 했어요. 그거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요, 몰라요? 투표한 사람이. 몰라요. 눈으로 보여요? 아니면 만질 수 있어요? 안 되잖아. 네. 전혀 우리 일반 국민들은, 투표자는 그것이 그 전자투표에서 그 전달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몰라요. 자, 이게 참 이게 민감하고도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 국민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 사이에 이게 디지털 선거로 가면서 그 디지털 선거 그렇잖아요. 컴퓨터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게 처리돼요. 네. 예전에 막 수만 명을 동원해서 막 숫자를 세워야 되고 했던 것을 컴퓨터 하나, 프로그램 하나면 간단하게 해결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뭘 의미해요? 그 프로그램과 그 컴퓨터 서버는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관리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한 시스템, 어느 한 기관, 어느 한 1인도 가능해요. 그럼 이게 그러면 감이 와야 하나요?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그 선거한 결과가 한 사람에 의해서 그 결과가 좌우될 수가 있어요. 프로그램을 어떻게 조금만 바꿔놓게 되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고. 그럴 일이 없다, 이제. 그런 건 다 뭐 사전에 예방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근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얘기고, 그걸 누가 확인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제가 그 투표용지, 사전 투표용지의 QR코드를 가지고 이게 개인정보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그냥 소송을 했잖아요. 형사소송을. 제가 250만 원 벌금 부과받은 상태에서 소송을 해봤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과연 그 QR코드가 개인정보와 관련이 있냐 없냐, 또 비밀투표와 관련이 있냐 없냐, 이것을 알아내려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그 프로그램을 열어봐야 돼요. 도대체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 것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나 이제 소송 당사자가 됐어요. 그걸 알아야만 이제 범죄가 되냐 안 되냐를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확인하자고 했어요. 이제 내가 범죄자가 안 되려면 확인해야 되니까.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 같은 국민 흔해요? 없어요. 대부분 국민들은 아예 관련도 없고, 그러면 그렇게 그 프로그램 열어보자고 요구할 국민은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유일하다기보다 이제 특수한 경우, 이렇게 법적으로 다툼이 일어나야만 이제 요구를 하게 되는 건데, 제가 이제 그런 경우가 된 거예요.
아주 공교롭게도 그 인천 선관위가 저를 고발을 하면서 아주 그쪽에서 기회를 마련해 준 거죠. 예? 야, 이거 정말 디지털 선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QR코드 이거 개인정보 관련이 있는 거야, 없는 거냐? 이제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그런 답변을 받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이거 해보니까 공개를 안 해요. 제가 공개 안 한다는, 그걸 이제 사실 조회 신청을 했죠. 했는데 답변이 왔단 말이에요. 답변이 오면서 뭐라 그래요? 이것을 공개했을 경우에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칠 수 있다 해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일반 국민들이 이제 감시, 검증, 감사할 수 있는 기회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소송까지 하는 소송 당사자가 돼서 범죄자가 되냐 안 되냐 심각한 문제가 됐기 때문에 확인해보자 한 그 국민한테도 공개를 못해요. 그러면 뭐예요? 일반 국민들한테는 이 디지털 선거의 그 프로그램은 감시, 검증, 감사 이거 할 수 있는 기회 없어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누가 알아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이나 어떤 누가 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 뭐 한 우리나라 국민들 한 뭐 1,500만 명, 2,000만 명, 3,000만 명에 3,000만 명 이상이죠, 지금. 3,200만 명. 이 3,200만 명의 선거 결과를 좌지우지하는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고 있는 국민이 또 제대로 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국민이 아무도 없다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소송을 해도 안 돼요. 누구만 알아요. 예. 그게 선관인지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그 소수. 그게 소수 몇 명인지 단 한 명인지 모르겠어요. 네. 이제 이런 심각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왜 관심이 없을까? 그거를 등한시하고 소홀하면요. 부정선거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디지털 선거에서는. 그래서 우리 일반 국민들은 이 디지털 시스템을 이제 전혀 몰라요. 그리고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혹여 이제 알려고 하고 해고인데 알려고 해도 해고가 아니라 알려고 해도 알려주지 않고 심지어 소송을 해도 정보 공개 거부해버려요. 네. 소송을 해봤단 말이죠, 제가요. 알 수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전자투표, 전자개표는 디지털 선거의 이제 핵심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우리 모바일 투표, 자유한국당 당대표 선거할 때 그렇게 전자투표 했어요. 그리고 전자개표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앞으로 현실화돼서 어쩌면 이제 아날로그식의 종이투표용지 사용하는 선거 이제 없어질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그나마 야, 진짜하고 가짜 확인하자 하는 기회도 없을지도 몰라요. 앞으로는. 네. 자, 이제 가짜 용지를 만들 때, 가짜 투표용지 이제 제작할 때 이제 걸림돌은 이렇게 이제 그 도장 찍는 거 있었는데 도장 안 찍고 인쇄함으로써 이제 가볍게 넘어갔죠. 그건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습니다. 요거를 인쇄함으로써 가짜 투표용지 만드는 거는 아주 수월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수월하게. 그러니까 어렵게 일일이 도장 찍어가지고 어렵게 만들 수도 있는데 대량으로 만들기에는 힘들잖아요. 인원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인쇄하는 방식으로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공직선거관리 규칙 84조 3항을 만들어서 간단히 해결했어요. 우리가 진짜나 가짜냐 투표관리관들이 개입하는 요 부정선거 막을 수 있는 그 제도를 가볍게 넘어간 건 뭐 어떻게 했어요? 공직선거관리 규칙을 인쇄로 요 투표관리관 도장을 인쇄로 바꿔버리면서 아주 가볍게 넘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진짜하고 가짜는 이제 감쪽같이 이제 바꿔야만 되잖아요. 이제 바꿔야 되는 과정은 그럼 어떻게 바꾸냐? 자, 바꾸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 봉인지예요. 봉인지. 자, 봉인지를 앞에 보여드리면 자, 요게 봉인지입니다. 요거를 이제 좀 확대하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이제 뭐라고 써 있습니까? 특수봉인지. 자, 이게 재질이 뭐냐? 재질이 비닐이라는 거예요. 비닐. 이 특징. 왜 비닐이어야 되냐?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과거에는
예, 접착제가 붙어있는 스티커 형식의 종이였어요. 그러면 그 스티커는 어떻게 돼요? 떼려고 하면 찢어져요. 그리고 특징이 뭐냐? 이 종이 스티커의 특징은 여기에 붙였다가 뗄 때 잘 거기에 뭐가 와요? 흔적이 남아요. 네. 그러면 뭐예요? 이 부정선거범들 가짜 투표용지를 바꿔쳐야 되는 이 부정선거범들 입장에서는 흔적이 나오면 어렵죠. 작업을 하기가. 아예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딱 떼어낼 때 흔적이 안 남아야 되는 거예요. 흔적이 안 남게 하려면 뭐를 하자? 아이디어가 비닐로 만들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부정선거범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 이거 봉인지를 제거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아, 종이로 해놓고 거기다 뭐 스티커로 해놓으니까 이게 흔적이 남아요. 떼어내고 다시 붙여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비닐로 바꾸죠. 이제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을 거라고 봐요. 어떻게 하죠? 아, 비닐로 하면 되잖아. 그러면 의심할 텐데요. 그래, 그럴 때는 어떻게? 특수봉인지라고 그러면 돼. 그럼 뭐가 특수인데요? 아, 떼어낼 때 여기서 저 문양 나타난다고 하면 되잖아. 그죠? 그럼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떼어낼 때 문양이 나타나. 그럼 다시는 못 붙여. 그렇지.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단 말이야. 아, 그래. 떼어낼 때 문양 나타나고 다시 붙여. 다시는 못 붙이는 거구나.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비닐 재질의 특수봉인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럼 이게 우리는 그거죠. 자, 특수봉인지면 뭐해? 이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 붙인 거 보세요. 허술하죠? 요게 이제 여기 뭐 잠금 장치 있는 거 핀, 예? 플라스틱 핀이란 말이에요. 여기 경첩이 있을 거라고. 이제 경첩을 덮어 놓는 거죠. 왜냐면 거기 이제 니퍼를 끊어내면 안 되니까. 플라스틱 핀을 끊어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덮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덮어 놓은 거를 떼어내면 안 되는데 붙이는 거 자체는 거의 뭐예요? 거의 뭐 그냥 붙이는 듯 마는 듯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이거 봉인지 떼어나는 거는 너무 쉬워요. 예. 그럼 이 문제가 이런 게 있죠. 야, 여기 투표관리관 책임관리관이야? 투표관리관, 그 투표 참관인들이 이거 서명하게 돼 있잖아, 이거 서명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서명. 만약에 이 사람들이 똑같이 서명을 안 한다고 하면 그 투표 참관이 만약에 그 가짜 봉인제 만드는 참여를 안 한다고 하면 이 서명 어떻게 해야 돼요? 위조해야 되죠. 그 서명 위조도 드러났어요. 자, 이거예요. 이제 진짜하고 가짜를 감쪽같이 바꾸려면 어떻게 한다? 이제 이거는 이제 가짜 투표함이라는 게 걸렸죠. 이건 가짜 투표함이에요. 자, 여기 아예 경첩이 없어. 그렇죠? 이 사전 투표함 받침대는 경첩이 없어야만 돼요. 있으면 그건 안 되지, 이거는. 그건 받침대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여기다가 뚜껑을 덮어가지고는 봉인지를 붙여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경첩도 없고 핀도 없는데 뭐만 했다? 아, 핀은 있죠. 핀이 있는데 경첩이 없으니까 핀이 무용지물이죠. 요게 핀이란 말이에요, 여기 걸리는 뭐가 있어야 돼요? 경첩이 있었는데 경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뭐 했다? 봉인지만 붙여갖고 온 거예요. 근데 이 봉인지는 떼어나기가 너무 쉽다. 비닐이니까 떼어내면 돼. 그 떼어낼 때 문양이 나타난다.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문양이 나타난다. 버려버리면 되죠. 그럼 뭐예요? 이것만 이제 공급받으면 되는 거예요. 응? 이 봉인지만 공급받으면 돼요. 그렇죠? 그럼 공급받는데 여기 뭐가 없어? 서명이 없어, 서명이. 그럼 서명은 어떻게 한다? 서명은? 가짜, 가라 서명, 위조 서명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위조 서명이에요. 대표적인 거예요. 대표적인 위조 서명제가 너무 뚜렷해서 자주 써먹는 거예요. 이게 같은 사람이에요. 김준환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서명을 했단 말이에요. 네? 이거 증거 잡은 분이 앞에 계시는 거예요. 네, 송파하고 개표장에서 이거 벌어진 일이에요. 이게 같은 투표소에서 잠실 2투표소, 잠실 2 사전투표소에 첫날 투표함, 그 다음에 둘째 날에 투표함이 2개인데 2개를 어떻게 표현해요? 2-1, 2-2로 표현해요. 2-1 투표함, 2-2 투표함이에요. 그러면 이 서명이 같아요? 달라요? 이게 서명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이게 가짜란 얘기예요. 가짜 서명을 해서 뭐 했다? 가짜 봉인지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진짜는 떼어내서 버렸겠죠. 근데 떼어냈을 때
너무 좋다. 비닐이어서. 쭉 찢어내면 돼. 그럼 당연히 거기 문양은 나타냈겠죠. 문양 나타냈겠지. 그럼 그거 뭐예요?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버려버리는데. 그럼 뭐예요, 이게? 봉인지가 몇 장이나 관리되고 있는지를 철저히 안 하면 이렇게 가짜 봉인지를 만들어서 붙이는 거는 너무 쉽다. 예? 특수 봉인지인 거 맞아. 문양 나타나는 거 맞아. 근데 그 문양 나타나는 걸 버려버려. 떼어날 때.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가짜를 붙이고 서명만 위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명이 위조됐잖아요. 준환. 이게 같은 필체가 아니잖아요. 네? 확연하게 다른 필체잖아요. 준환. 이 히읗자에서 이거 오자 붙는 거 봐요. 근데 이게 똑같냐고요. 이 환자 보세요. 오자 돌아가는 거 보세요. 예? 돌아가는 이 자세가 다르잖아요. 필체가. 이거는 같은 사람의 필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환자 보세요. 이게 같은 표현이에요? 같은 필체예요? 아니잖아요. 문제는 이거 화. 환이어야 되는데 이게 환자인지 화자인지 비슷한데 이거 분명히 이게 돌아가서 화자예요. 이거 환자 아니에요. 이 환자 이렇게 쓰는 사람이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갔잖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갔잖아요. 근데 이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해서 거꾸로 돌아갔잖아요. 완전히 다르잖아, 필체가. 글자가 다르다. 환자고 환자예요. 이거 뭐예요? 가짜잖아. 그럼 뭐예요, 이거? 가짜 봉인지를 붙였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는 어떻게 한다? 떼어서 우리는 어떻게 결론내요? 버렸다. 그게 추론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가짜 투표 바꿔치기 할 때 핵심이 뭐다? 이 봉인지의 관리다. 봉인지. 예? 지금 뭐가 있다? 봉인지를 가짜를 만들어서 붙이는 게 가능하다. 가능할 수 있다. 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게? 가짜 투표 만들었고 얘네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뭐 귀신이 고칼로스로 바꿔지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게 이런 결론이 나와요. 이 봉인지를 가짜로 만들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이걸 비닐로 만들고 서명을 가짜로 하고 하는 걸 봤을 때 어떤 딱 결론에 이르냐? 투표함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이 비닐로 된 봉인지를 떼어내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함을 2개 만들어 놓기보다는 이걸 비닐로 만들었다는 것을 착안할 때, 그렇죠? 만약에 떼어낼 필요 없이 그냥 함을 따로 그냥 만들어 놨다가 통끼리 바꿔버린다 그러면 굳이 비닐로 만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해받아가면서 의심 살 필요 없이 이걸 비닐로 안 만들어. 근데 비닐로 만들었다는 그것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다? 투표함을 2개를 함을 2개로 만들었다 바꾸는 게 아니고 봉인지를 떼어내고 그 내용물을 바꾸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지금 이제 과거의 부정선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추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합리적이죠. 비닐로 만들었다는 것을 볼 때, 거기에 착안할 때는 봉인지를 떼어내고 이 함은 어떻게 한다? 그대로 쓴다. 이거는 이제 함이 부족해가지고 사전투표함 받침대를 동원을 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투표함은 그대로 하나다. 그러면 뭐다? 봉인지를 떼어내고 가짜 용지를 쏟아 붓는 거다. 진짜를 쏟아 버리고.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어요. 한다고 한다면. 이건 추론이에요. 어디까지나. 질문 하나 해도 돼? 네, 해도 돼요. 저기 세 개가 다 뭐 이렇게인데 다 서명 필체가 다 다르네요. 3개가. 3개가 다 달라요, 사실은요. 이거하고 이거 같은 준환으로 돼 있긴 하지만 이거 달라요.